밤사이 뉴욕 증시가 견조한 이 CPI 선방에도 불구하고 하락세를 계속해서 보였습니다. 과연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엇갈린 결과가 나온 건지, 또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어떤 점을 주목해야 할지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미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근원 CPI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물가가 좀 잡히고 있다는 신호가 나왔는데 이거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뭔가 더 큰 악재가 있었던 걸까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장 초반에 나와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시장 상당히 좀 좋은 모습으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뭐 투자자분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 이슈들이 막 혼재되어 있습니다. 이란에 대한 어떤 미국의 공습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지금 이제 관세에 대한 어떤 연방 대법원의 어떤 그 판결도 오늘 밤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이슈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금융주들이 이제 실적은 좀 잘 나오고는 있지만 약간 이제 주가가 오히려 세론이 되면서 주가 빠지는 그런 흐름들도 네. 약간 실적 시즌 초반인데 실적 잘 나왔는데 주가 빠지면 약간 분위기가 조금 이제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그게 퍼졌네요. 맞습니다. 예,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뭐 빅테크에 대한 어떤 트럼프의 어떤 제재 이런 것들도 뭐 전기요금을 갖다가 좀 많이 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금 여러 가지 그 혼재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 지수가 좀 잘 나와서 금리에 대해서는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위험 선호 현상이 일어나기는 했지만은 전반적으로 약간 좀 혼재 상황 혹은 좀 이제 약보합 측면으로 마감이 돼서 3대 지수가 모두 떨어지는 모습으로 관찰이 됐는데요. 그런데 네. 이제 장 후반에는 조금 이제 올라가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어요. 이런 것들이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줄 수는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아직까지는 좀 위험 요인이 남아있는 시작인데 또 밤사이에 오늘 밤이죠. 이제 관세에 대한 판결도 이제 나올 법한 전망이 되게 유력하다 이런 네. 말이 있는데, 그럼 관련해가지고 이제 만약에 관세가 위헌 판결이 상당히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통과가 된다면 급락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를 못할까요? 그렇지는 않아 보이고요. 이제 네. 관세에 대한 이제 위헌 판결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지금 예고를 했던 측면이 있고 1심, 네. 2심 모두 다 위헌이었기 때문에 최종 판결 역시도 위헌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 측면, 정부 측면에서 보면 이를 우회해서 계속해서 이 관세 정책을 계속 관철을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관세를 이제 뭐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이제 관세를 조금 이제 한 150일 정도 15%로 계속 유지하는 그런 정책도 있고요. 그래서 법을 바꿔서 다시 좀 항소를 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우회 방안이 맞습니다. 있는 거네요. 이거는 네. 뭐 전체적인 항소를 해서 시간을 끌 수도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이런 그 흐름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된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트위터를 통해서도 계속해서 이제 관세 때문에 지금 뭐 상당히 우리 이제 물가 지수가 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대법원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트럼프에 대한 압박이 상당히 좀 계속 또 이어진다라고 하면 이 판결도 또 연기가 될 수도 있을 그쵸. 것이고 여러 가지 이것을 이제 관세가 실질적으로 법원의 명령대로 철회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고 네. 제 생각에는 이 관세를 철회를 하기에는 지금 너무 멀리 왔다라는 측면 그리고 관세 이후에도 실질적으로 물가지수를 잘 통제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일부 이제 월가에서도 기본적으로 이 관세를 위헌 판결을 해서 관세를 철회하는 것이 결국은 네. 금융시장에 도움이 될 것인가 정의보다는 실리를 찾자 이런 컨셉이 계속 보게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큰 의미가 있다라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의회의 결정을 갖다가 조금 트럼프가 좀 존중을 하면서 뭐 약간 중간에 약간 뭐
약간 합의가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관세 위헌 판결이 나더라도 만약에 난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이렇게 한번 좀 다행히 말씀을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서 파월 의장의 수사 소식도 상당히 계속해서 시장에 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모습인데 밤사이에는 또 이제 전 세계 중앙 총재들이 전적으로 파월 의장을 지지한다라고 입장을 밝혔죠. 여기에 대해서 이 독립성 문제 아직까지 뭐 시장은 본격적으로 이걸 좀 소화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는 아닐까요? 일단 뭐 저희 이창용 총재도 이거를 이제 파월 총재에 대해서 이제 지지에 대한 것들을 네. 이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인 어떤 역량이 그 연준의 어떤 독립성을 훼손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다행이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이제 뭐랄까 계속해서 좀 협박을 하는 측면으로 네.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지난 이제 리사쿡 이사에 대해서도 이런 식으로 계속 압박을 하고 이제 파웰 총재까지도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트럼프가 실질적으로 연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이제 협박 수준으로 좀 보고 있고 지금 물가 지수도 생각보다 좀 잘 나왔잖아요. 그래서 네. 가만히 있으면은 물가 지수가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떨어질 수 있는 그 점도표가 확률이 높아질 텐데 오히려 지금 이렇게 이제 지지자들, 파웰 총재를 이제 계속해서 지지를 하려고 하는 그런 흐름들은 기본적으로 연준의 어떤 매파적인 그 의원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더욱 매파적으로 만들 수가 네, 있는 그렇죠. 영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트럼프의 어떤 그런 이제 흐름이 조금 자제가 되면 오히려 시장에 조금 안심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한편으로 그렇지만 이제 연준의 어떤 독립성도 중요하긴 합니다. 이거를 침해를 한다면 미국 자산에 대한 어떤 신뢰성의 문제 측면으로 뭐 미국 그렇죠. 금리가 달러도 많이 떨어졌었죠. 그렇죠. 달러 떨어지고 미국 금리 폭등을 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은 좀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약간 좀 이제 계속해서 그 국가 자본주의라는 어떤 컨셉을 계속 네. 이어가는 과정에서 뭐 후임자라든지 지금 파웰한테도 주식이 좀 올라가더라도 계속 금리 인하에 대해서 가능성을 높여라라는 것들을 좀 주문을 좀 간접적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향이 다소 제한적일 것이다. 이제 맞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한번 눈을 돌려볼까요? 코스피가 이제 5,000피까지 불과 300포인트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 증시가 유독 새해 들어서 강한 이유도 궁금하고요. 또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만 이렇게 강한 이유도 궁금하네요. 지금 이제 글로벌 트렌드에서 보면 이제 빅테크 사이클이 아직은 뭐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은 나타나지 않고 네. 앞으로도 올해도 계속해서 AI 사이클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그런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그 관심도인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보면 이제 마이크론,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AI 빅테크 사이클을 공유하는 그 사업을 영위하면서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가장 낮은 측면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지금 트렌드가 글로벌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연초기 때문에 안전마진이라는 그런 단어가 상당히 핵심적인 컨셉입니다. 연초부터 고평가 종목군들을 살 필요가 없고 기대 수익률이 높은 즉 PR이 낮은 쪽에 매수를 하는 것이 1월 달에 어떤 계절성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이 낮은 한국 증시 그 안에서도 이제 반도체 업종군들에 대한 어떤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삼성전자 실적이 상당히 좀 잘 나오면서 연간 실적의 추정치의 어떤 시장 추정치의 어떤 가이던스가 확실히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1월 들어서도 올해 연간 실적에 대한 추정치 자체가 10%에서 20%가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 1월 중입니다. 들어서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실적이 작년 하반기에 이렇게 올라가서 횡보하다가 또 다시 2차 페이지로 올라가고 있는 그런 가속도가 높아지는 그런 구간에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실적 모멘텀은 상당히 좀 높다라는 식으로 좀 판단을 된다면 그런 측면에서 한국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10배에서 9배 수준으로 다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시 이제 저평가 메리트로 좀 부각이 된다라는 측면이 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는 저평가 종목군들을 연초부터 찾으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전 세계 투자자 컨셉에서 상당히 유행이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으로 반영이 된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수혜를 받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까지 올랐는데도 아직도 저평가인 우리 증시 굉장히 또 희망적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현대차도 어제 10% 가까이 정말 폭등을 하면서 이제 40만 원 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죠. CES가 끝났는데도 아직까지 열기가 계속 좀 반복되는 느낌입니다. 뭔가 새로운 호재가 있었나요? 그렇죠. 이제 CES에서 이제 글로벌 투자 저희는 사실은 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글로벌 투자들한테 상당히 좀 많이 홍보가 된 것 같습니다. 뭐 모빌리티 관련한 사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뭐 아스널 뭐 이런 종목군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현대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모빌리티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계속 좀 있다. 그리고 엔비디아 이제 어떤 핵심 인력을 저희가 이제 데리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측면도 계속해서 좀 이제 지금은 기존에 그냥 자동차만 찍어냈던 제조업 관련한 이제 밸류에이션 받았다가 이제 리레이팅이 되는 컨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소프트웨어 쪽으로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고 모빌리티 쪽으로 좀 생각하고 있다라는 미래 성장 동력을 상당히 좀 구체적으로 비전화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수소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어요. 수소 생태계를 갖다가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뭐 배터리라든지 뭐 2차 전지 이런 쪽에 대한 이제 상당히 좀 붐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고 중국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수소에 대한 어떤 그 에너지에 대한 어떤 베팅을 한 것은 거의 이제 현대차가 거의 처음일 겁니다. 전 세계 기업 측면에서 본다면. 그래서 이 수소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어떤 얘기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리레이팅을 좀 자극했던 요인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본업 측면에서도 지금 이제 하이브리드 차가 다시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그리고 이제 전기차에 대한 어떤 그 보조금을 이제 폐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연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측면에서 글로벌 투자자들 모두 다 하이브리드 차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 측면에서 현대차도 뭐 토요타 다음으로 상당히 좀 잘 팔리고 있는 측면이고 북미의 어떤 점유율도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는 측면. 그리고 환율 효과까지도 개선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현대차의 올해 실적 추정치는 조금 낮아 보인다라는 측면도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당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지금 이제 올해부터 배당 분에 대해서는 다 이제 분리과세가 되고 있는데 이 현대차의 그 배당 성향과 배당 성장을 봤을 때는 정부가 얘기를 하는 그 분리 과세의 대상에 소폭 미달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연초에 그 현대차의 그 공시를 통해서 배당이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돈을 잘 벌고 있고 미래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정부의 어떤 그 분리과세에 대한 정책에 약간 좀 이제 빠져 있다라는 측면은 현대차 입장에서는 좀 생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배당 정책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현대차는 지금 밸류에이션이 8배에서 9배입니다. 지금 글로벌 그 메이저 차 제조업만 하는 밸류에이션 보다도 훨씬 낮고요. 이것이 리레이팅이 글로벌 메이저 업체의 한 12배, 13배까지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좋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미래 성장에 대한 어떤 리레이팅까지도 반영이 된다면 현대차의 주가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차가 8배에서 9배인데 테슬라만 해도 150배죠. 맞습니다. 아직까지도 갈 길이 굉장히 많이 남은 현대차인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중국에서는 탄산 리튬 가격이 밤사이에 17만 위안 고지를 돌파했다. 이런 뉴스도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이 포스코 그룹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 것 같네요. 포스코 그룹에 대해서는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이제 질문지를 받고 나니까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제 리튬 사업에 저희가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 리튬 상승에 그렇게 수혜를 보는 쪽이 별로 없습니다. 뭐 양극재 쪽이라든지 포스코 그룹 요 정도인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의 어떤 그 리튬을 보유하고 있는 재고 평가 이익이 상당히 급증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이제 포스코 그룹 같은 경우에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리튬 광산에 대한 소유권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상승이 된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포스코 그룹주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 가치주 영역에 포함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당도 워낙 좀 많이 주는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금 가격도 올라가고 있지만 은이라든지 리튬이라든지 산업에 대한 조금 활용도가 더 높은 쪽
이 노출도가 높은 쪽인 이제 은이라든지 리튬 가격 상승이 조금 더 많이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반적인 원자재의 인플레이션의 해지,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안전자산 선호에 대한 어떤 그 상승세 이런 것들도 있고 기본적인 어떤 수요에 대한 증가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산업적인 어떤 노출도가 높은 원자재에 대해서는 올해 상당히 좀 큰 관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리튬 가격 상승 측면에서는 포스코 그룹에 상당히 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다. 네. 실적 추정치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원자재 슈퍼사이클의 대표적인 수혜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잠깐 쉬어가는데 이거는 그냥 단순 숨고르기로 봐야 될지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예, 숨고르기라고 보고 있고요.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추정치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100조가 넘어갔고 네. 하이닉스는 80조가 넘어갔습니다. 이 추정치는 올라가는 가속도만큼 앞으로도 지속이 된다라는 가정으로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올라갈 것 같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아직까지 갭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전반적으로 그렇지만 이제 실적 발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로 소멸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실적 시즌 전후까지는 약간 횡보 내지는 약간 우상향 곡선을 소폭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은 계속해서 좀 모아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SK 하이닉스 실적 발표 전까지는 조금 비슷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경수 하나증권 수석 연구위원 모시고 자세한 1월 중간 전략 점검해 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